안녕하세요. 공대생 와이프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공동 설립자이자 전 CTO JB 스트라벨이 전하는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기술과 비전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배터리는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에서 노트북, 전기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죠. 특히 전기자동차의 더 많은 사용에 따라 리튬의 수요는 2030년까지 5배에서 2050년까지 20배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런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선 획기적인 제조 방법이나 다른 어떤 수단이 필요한데 배터리 재활용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사용한 배터리를 처리하는 이전 방법은 재활용을 경제적으로 하기 위해 개별 금속을 충분히 안정적으로 회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접근 방식은 재활용자가 금속을 보다 효과적으로 용이하고 배터리 폐기물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변경하고 있는데요. 재활용 시설은 사용한 배터리에서 코발트와 니켈, 리튬의 80% 이상을 회수하고 배터리 생산에서 남은 제조 스크랩을 회수할 수 있으며 재활용 업체는 이러한 금속을 채굴된 재료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재판매될 계획이라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획기적인 부분은 중국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테슬라 배터리 납품 업체이기도 한 바로 CATL과 같은 주요 배터리 회사가 지배하고 있는데요. 이와 못지않게 북미에서도 경쟁력을 갖춰가는 기업이 있죠. 바로 테슬라의 공동 설립자이자 전 최고 기술 책임자인 JB 스트라벨이 창립한 레드우드 머티리얼즈입니다. JB 스트라벨은 일찍이 리튬 이온 배터리 기술에 대해 구상한 장본인이고 이를 알아본 일론 머스크의 제안으로 초기 테슬라의 멤버가 되었죠. 이는 일론 머스크의 전기를 다룬 책에서도 그러한 점이 다뤄지고 있으니 책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테슬라에서 배터리 기술의 핵심 부분을 발명 및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그는 2019년 테슬라를 떠나게 되었고 배터리 재활용 회사인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라는 새로운 벤처를 미국 네바다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레드우드는 10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재활용 시설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공장에서 레드우드는 사용한 배터리에서 코발트, 니켈 및 리튬 등 배터리 구성에 필요한 핵심 금속을 수출하고 새 배터리용 음극 및 양극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레드우드는 다른 재활용 회사들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회수한 소재를 가공업체에 보낼 필요 없이 직접 배터리 제조사에 판매할 수 있는 부품을 제조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레드우드는 수집한 배터리부터 코발트, 리튬, 니켈, 흑연, 구리와 같은 금속들을 회수하기 위해 습식 재련이라 불리는 공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공정에서 다양한 산과 용매를 사용하면서 배터리의 소재들을 용해하고 분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기술 발전으로 습식 재련을 통해 배터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리튬을 높은 확률로 회수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스트라벨은 최근 MIT 테크놀로지사와 이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고요. 그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테슬라에 있으면서 배터리 스케일링이 훨씬 더 많은 원자재, 구성 요소 및 배터리 자체를 얻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함. 이러한 부분은 본인이 테슬라에 있을 시기부터 전체 산업에 대한 병로 형상이었고 도전적인 일이었고 오늘날 이것은 훨씬 분명하다고 생각함. 그 당시 회사를 떠나는 결정은 상당히 파격적이었다. 테슬라의 화려하고 흥미진진한 고성능 자동차 회사를 떠나 쓰레기를 재처리하는 것을 선택한 이유는 일종의 기업가 정신과 함께 의미 있는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선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엔 이렇게 답했는데요. 지속 가능한 문제 중 일부에 대한 해결책은 전기를 공급하고 배터리를 추가하는 것이며 경력의 대부분을 이를 옹호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보냈다. 그리고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기후 목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산업이 발전하고 전기 자동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함.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이 새로운 지속 가능한 경제 전체가 모든 것이 전기화되면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이 결여되면 작동할 수 없다고 생각함. 그러나 계속 만들고 버릴 수 있는 새로운 원자재가 충분하지 않아 재활용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함.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평가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문제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모든 구성 요소를 만들고 정제하기 위해 발생해야 하는 엄청난 양의 노력이 화학공학 및 생산공학에서 필요하다.
단순한 분류 및 쓰레기 관리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최적화되지 않았거나 전혀 수행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많기에 혁신의 여지가 많다. 엔지니어로서 이미 여러 번 수행되지 않은 것을 발명하고 혁신시키는 것은 정말 재미있는 일이다. 라고 전화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는 바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설계할 때 모든 다른 기술에 대해 생각해야 하며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고 인산철은 상품으로서 가치가 낮지만 영에 수렴하는 것은 아니며 리튬과 구리를 재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 따라서 각각이 관리해야 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과 장기적으로 레드우드의 가장 큰 도전에 대한 질문에도 내년에 우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성장과 배포 단계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을 준비 중에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화려한 이력과 함께 배터리 외길 인생을 걸어온 스트라베리기에 배터리의 또 다른 혁신인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상당한 기술력과 함께 앞으로의 비전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의 방향성이 옳고 맞다면 미래의 전기 자동차와 전기 배터리를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의 비용은 더욱더 절감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에 더욱더 밀접한 물건들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의 말처럼 지구의 환경까지 생각하는 이러한 기술은 계속 지켜보면서 응원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들 성투하시길.